උජුංකායං පනිදාය පරිමුඛං සතින් උපට්ඨපෙත්වා 소 사토ව අස්ස සති 305페이지 87번. 자, 그런데 앞서서란 이 사람은 탐하는 기질을 가졌다고 어떻게 알겠는가 중에서 이것이 아는 방법이다. 그렇죠? 앞에 보는 79번의 내용이에요. 그렇죠? 1. 행동 거지에 따라서 2번 일하는 것에 따라서 3번 먹는 것에 따라서 4번 보는 것에 따라서 5번 법이 일어나는 것에 따라 기질들을 분류해야 한다. 그 1, 2, 3, 4, 5번은 이제 쭉 또 설명하는 내용들이 아래 나와요. 88번 행동 거지에 따라 탐하는 기질을 가진 자는 자연스러운 걸음걸이로 갈 때 신중하게 가고 천천히 발을 내려놓고 반드시 발을 내려놓으며 반드시 들어 올리고 그의 발자국은 망국이 있어 중앙에 땅에 닿지 않는다. 걷는 스타일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탐하는 사람의 걸음걸이는 이렇다고 설명이 나와요. 자, 성내는 기질을 가진 자는 발끝으로 땅을 파듯이 걷는다. 네, 급하게 걷는 거죠, 그렇죠? 조금 급히 발을 내려놓고 급히 들어올린다. 바빠요. 그의 발은 발을 내려놓을 때 질질 끌듯이 내려놓아 질질 끌어져 있다. 어리석은 기질을 가진 자는 혼란스러운 거리로 한다. 그렇죠? 정신없을 때 걷는 거 보면 어때요? 뒤에서 보고 있으면 정신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진짜. 네. 사람마다 그 자기가 마음에 갖고 있는 성질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삶에서 드러나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유심히 관찰해야 되는 거예요. 당혹한 사람처럼 발을 내려놓고 당혹한 사람처럼 발을 들어 올린다. 그의 발작은 급하게 눌러져 있다. 마간디아스타의 기원에서도 이와 같이 설하셨다. 306페이지요. 탐하는 자의 발자국은 망국이 생기고 성내는 자의 발자국은 질질 끌어져 있고 어리석은 자의 발자국은 급하게 눌러져 있다. 장막을 걷어버리는 자의 발자국은 이와 같다. 설명이 없어. 다른 번역에 보면 여유롭다고 나와요. 그냥 여유는 이게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은 거기 때문에 앞뒤가 없이 잘려서 나와서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내용이 뭔지 알고 싶으면 네, 각 경에 들어가서 보셔야 돼. 네. 그래서 경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 그게 대충 어떤 내용이구나 아는데 그냥 이 책만 보시는 분들은 앞뒤 내용을 알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이 청정도로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설명서예요. 설명서. 뭘 설명하는 거냐면 사후니까야를 설명하는 설명서예요. 그러니까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경에 있어요. 네, 이건 참고서예요. 잘못 이해하신 분, 이게 참고서가 아니라 이게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자꾸 오해가 생기는 거야. 네, 경이 중심이고 다른 것들은 뭐예요? 네, 설명해주는 참고서예요. 우리가 지금 수행에 관한 참고서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걸 보기 위해서 이걸 공부하는 것이죠. 그렇죠? 네. 자, 89번. 탐하는 기질을 가진 자의 경우 서 있는 자세. 이번엔 이제 서 있는 자세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탐하는 성질을 가진 탐진치로 자신만만함을 불러오고 우아한 자태이다. 자신만만하고
우아한 자세는 어떻게 서 있는 걸까? 그죠? 성내는 기질을 가진 자의 경우는 그것은 완고한 모습이다. 어리석은 기질을 가진 자의 경우는 그것은 혼란스럽다. 어리석은 분은 정신이 없어요. 어디서나. 앉아있는 자세의 경우도 이 방법이 적용된다. 탐하는 기질을 가진 자의 경우 서두르지 않고 자리를 마련하여 천천히 누워서 사지를 바르게 놓고 편안한 모습으로 잔다. 네, 잘 때 모습이에요. 그래서 일어날 때는 급히 일어나지 않고 마치 의심을 가진 것처럼 천천히 응답한다. 성내는 기질을 가진 자의 경우 서둘러 어떤 식으로든 자리를 마련하여 몸을 던져 미간을 찌푸린 채 잠잤다. 잘 때도 화내면 정신에, 그죠? 일어날 때는 급히 일어나서 성난 것처럼 응답한다. 네, 그리고 옆에 봐봐요. 옆에 사람들이 같이 잘 때 천천히 느긋하게 일어나는지, 그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 아, 저분은 성질이 조금 탐하는 기질인가, 성내는 기질인가, 그죠? 아, 그걸 보고 여러 가지, 하나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그 사람의 생활 패턴을 보면서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 사람은 탐하는 기질이 많겠구나. 탐만 있다고 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어느 게 주로 많겠구나, 이걸 볼 수 있는 거죠. 어리석은 기질을 가진 자의 경우 삐뚤어지게 자리를 마련하여 몸을 산란하게 이리저리 뻗고 대부분 얼굴을 아래로 두고 잠잔다. 네. 얼굴 팍 감고 자면 네. 뭐라 그러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비유에서는. 지혜롭게 자려면 어떻게 자야 돼요? 사자처럼 자야 돼요. 사자처럼 옆으로. 네, 옆으로. 불교에서는 사자처럼 옆으로 이렇게 자는 거예요. 부처님 누워 계신 것처럼 그게 깨어있는 상태로 삿띠를 두면서 자고 삿띠를 두면서 깨어나는 거. 엄청 불편하거든요. 계속 그렇게. 네, 불편하게 사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왜? 진짜 불편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자는 게 괴로운 거예요. 네. 이게 똑바로 자는 것도 나쁜 거고. 네. 네. 자는 게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잠시 몸을 피곤을 풀기 위해서 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자들의 잠은 편할 것 같죠? 안 편할 거예요. 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못해요. 네, 힘들어서. 자, 90번. 믿는 기질을 가진 자 등은 탐하는 기질을 가진 자 등과 동등하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거지와 이와 같다. 네, 믿는 기질은 탐하는 기질하고 같죠, 그렇죠? 이와 같이 우선 행동거지에 따라 기질들을 알아야 한다. 이번에는 이라는 상태를 보면서 탐이 많은가, 성냄이 많은가, 어리석음이 많은가 이걸 보는 거예요. 307페이지 91번. 이런 것에 따라 빗질하는 등을 일을 할 때, 왜냐면 이거 스님들이니까 스님들 빗질해요, 그렇죠? 마당 쓸고 이런 거 볼 때 급한 성격, 느긋한 성격, 어리석은 성격 이게 나타나요, 그렇죠? 안 나타날 것 같은데 그걸 오랫동안 계속 지켜보면 평균적으로 자기가 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렇죠? 안 가르쳐 줬는데도 그렇게 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아, 내가 나를 알고 싶다. 요새는 좋은 거 있어요. 이거 찍는 걸로 하루 종일 뭐 하고 있는지 찍어놓고 돌려보면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 자신을 안 찍어요, 그렇죠? 네. 찍을 이유도 없고. 탐하는 기질을 가진 자는 길을 잘 잡은 뒤 모래를 성급히 뿌리지 않고 마치 힌두아라꽃을 뿌리듯이 뿌리면서 깨끗하고 고르습니다. 빗질하는 거 보면, 그죠? 네, 나타나요. 여기서 지금 탐하는 기질인 사람 어때요? 성격이 좋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죠? 빗질도 차분하게 하고, 그 다음에 모래를 뿌리는 거, 이런 것들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자, 성내는 기질을 가진 자는 귀를 꽉 잡고, 서둘러 양쪽으로 모래를 뿌리고, 그죠? 귀에 거슬리는 소리로 깨끗하지도 않고 고르지도 않겠습니다. 그냥 급하게 막 슥슥슥, 그죠? 대충 하는 거죠, 우리말로 하면, 그죠?
네, 어리석은 기질을 가진 자는 느슨하게 비를 잡고 이리저리 뒤집으면서 네, 뒤섞으면서 이쪽 쓸다가 저쪽 가서 쓸고 그렇죠? 막 이렇게 깨끗하지도 않고 고르지도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옛날에는 수행 배우러 오면 어떻게 해요? 네, 일 시켜보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거래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수행 배우러 왔는데 사전 정보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런 걸 정보가 갖고 있는 분들한테 그러면 그 사람의 성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시켜보는 거예요. 네. 수행 배우러 왔다는데 마당 좀 쓰세요. 땔감 좀 해오세요. 뭐 하세요. 이러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 옛날에는 특별한 게 없었기 때문에, 그죠? 네. 그 다음에 수행 배우러 온다고 뭐 하는 거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자마자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어떤 수행의 자세가 돼 있나, 어떤 상태인지, 그 사람에 대해서 탐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청사, 빗질하는 것처럼 92번. 이와 같이 옷을 빨고 물들이는 등 모든 행위에서 탐하는 기질을 가진 자는 능숙하고 우아하고 고르고 신중하다. 네. 탐하는 성질이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꼼꼼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왜 그래요? 다 욕심이 있어서. 네. 베이스가 그걸 잘하고자 하는 마음이 뭐예요? 욕심이에요. 그렇죠? 잘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꼼꼼하게 이것저것. 이제 어때요? 잘하는 것보다 성깔이 급한 사람 어때요? 잘하는 거 상관없어요. 마음을 풀어야 되겠죠? 여기 하고 저기 하고 성질 나는 대로. 그죠? 순서가 없어. 정신없어. 그러면. 왔다 갔다. 그죠? 우리는 골고루 갖고 있어요. 그죠? 탐진치를 골고루 갖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어떨 때는 조금 차분하게 하다가 기분이 안 맞아. 그죠?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어때요? 대충 하다가. 그죠? 또 그러다 어때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어때요? 네. 미친 사람처럼 알뜰해요, 마음이. 그게 왜 그러냐면 오랫동안 이 세 가지를 계속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네. 우리는 무슨 상속자예요? 업의 상속자. 어리석은 기질을 가진 자는 능숙하지 않고 혼란스럽고 고르지 않고 결정적이지 않다. 옷을 입는 것도 또한 탐하는 기질을 가진 자는 경우 너무 꽉 개이지도 않고 너무 느슨하지 않게 입으며 곱고 바르게 입는다. 네. 잘 입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곳에 다 그 성질이 다른 표현으로 스며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성내는 기질을 가진 자의 경우 꽉 개이고 어설프게 입는다. 어리석은 기질을 가진 자의 경우 느슨하고 혼란스럽게 입는다. 이거 읽으면 참 재밌어요. 나는 어떤 성질일까? 그죠? 빗는 기질을 가진 자들은 이들과 비슷한 때문에 이들에 따라 이해해야 한다. 이와 같이 일하는 것에 따라 기질들을 알아야 한다. 93번. 먹는 것에 따라 탐하는 기질을 가진 자는 말랑말랑하고 달콤한 음식을 좋아한다. 그죠? 내가 왜 단 걸 좋아해요? 탐하는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죠? 먹을 때에도 너무 크지 않게 둥글게 덩어리를 만들어서 갖가지 맛을 경험하면서 급하지 않게 먹는다. 이 둥글게 덩어리를 만든다는 건 뭐냐면 스님들이 공양할 때 저기 동남아시아 분들은 뭘로 먹어요? 옛날에는 다 손으로 먹었어요. 지금도 가면 손으로 먹는 분들 많죠. 그렇죠? 여행 가보신 분들 알 거예요. 손으로 음식을 먹어요. 그런데 음식을 어떻게 주냐면 이렇게. 그렇죠? 음식을 거기 밥 뭐예요? 그렇죠? 날아가는 밥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날아가지 않으려면 뭐 해요? 반찬들. 그렇죠? 약간 끈기가 있는 것들 섞어서 이렇게 주물러서 요만하게 한 입에 쏙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덩어리를 만들어서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둥글게 덩어리를 만들어서. 우리 숟갈로 이렇게 덩어리 만드는 거 아니에요.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손으로 먹으면 맛있대요. 우리도 먹잖아요. 그렇죠? 쌈 싸 먹을 때.
맛있는 것을 얻으면 기뻐한다. 그렇죠? 좋은 거 먹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뭐예요? 먹잖아요. 맛있는 거. 네. 기분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성내는 기질을 가진 자는 거칠고 시큼한 음식을 좋아한다. 아, 시큼한 거 좋아한대요. 스님 시큼한 거 좋아하는데. 그렇죠? 신 거잖아요. 근데 스님, 성질에 성내는 기질이 있어, 보면. 네, 그래서, 왜 신인 거 좋아하냐면, 성내는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달콤한 기질도 좋아하는, 그렇죠? 네. 스님이 어떻게 살았어요? 골고루. 골고루. 전쟁에 골고루 했기 때문에 골고루 먹는 거예요, 그렇죠? 네. 먹을 때에도 입이 가득 차도록 덩어리를 만들어서 맛도 모른 채 급하게 먹는다. 이거는 좀 없어요. 네. 맛이 없는 것을 얻으면 성을 낸다. 그렇죠? 맛없게 주면 성내는 분들 많죠. 그렇죠? 음식을 이따구로 했다고 그러면서, 그렇죠? 나를 뭘로 하냐고 막 이러는 거, 그렇죠? 네. 음식 투정하는 분들 많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네, 성깔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전생에 성내는 기질을 많이 갖고 태어납니다. 어리석은 기질을 가진 자는 특별히 좋아하는 것이 없다. 왜? 초점을 못 맞춰요. 어리석다는 것만 불교는 뭐냐면 마음이 늘 들떠 있는 거예요. 어딘가의 대상에 이렇게 안주해서 그 대상을 이렇게 깊게 들여다보지 못해요. 그래서 불안해요. 불안하다는 게 뭐냐면 마음이 산란한 거예요. 한 대상에 안정적으로 머물지 못하고 또 떠가요. 계속. 그 다음에 믿음의 기질이 없어요. 네. 그래서 참 제일 어려운 기질이 어리석은 기질이에요. 먹을 때도 둥글지도 않게 잘게 덩어리를 만들어서 주발에 흘리고 입가를 더럽히면서 산란한 마음으로 이것저것을 생각하면서 먹는다. 믿는 기질을 가진 자들은 이들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들에 따라서 이해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먹는 것에 따라 기질들을 알아야 합니다. 308페이지 94번 보는 것 등에 따라 탐하는 기질을 가진 자는 형상이 조금만 마음에 들어서 그것을 보고선 놀랍다는 듯이 오랫동안 쳐다본다. 네. 네. 탐하는 기질이기 때문에, 그렇죠? 마음에 들면 어때요? 그걸 계속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탐하는 성질은 어때요? 집착. 대상에 딱 붙어요. 그렇죠? 좋아하는 성질이 세기 때문에. 사소한 덕이라도 집착하고 큰 허물이라도 헤아리지 않는다. 왜? 좋은 것에 집착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렇죠? 네. 떠날 때에도 떠나기 싫은 듯이 아쉬워하면서 떠난다. 그렇죠? 우리 오랜만에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헤어질 때 어때요? 좋아하는 기질이 있으면 아이고 헤어지기 싫어서 들어가 계속 그렇죠? 같이 있잖아요. 네. 그런 기질들이 있는 거예요. 성내는 기질을 가진 자는 형상이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것을 보고선 스친 듯이 오래 쳐다보지도 않는다. 네. 싫어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떨어지겠죠. 그렇죠? 하찮은 허물도 지적하고 큰 덕도 헤아리지 않는다. 그래서 99가지는 마음에 들어도 한 가지가 마음에 안 들면 어때요? 팩 돌아가거든요. 그렇죠? 마음이. 네. 그러면 성질이 어때요? 성내는 기질이 많다. 그 순간에. 이해되셨죠? 떠날 때도 떠나고 싶은 것처럼 하고 털끝만큼도 아쉬움이 없이 떠난다. 네. 싫어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람 보면 저 사람이 지금 좋은 마음인지 싫은 마음인지 어떻게 알아요? 헤어질 때 보면 어때요? 빨리 갔다. 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네. 성내는 기질이 더 많다. 그 순간에. 그죠? 탐하는 기질보다. 아니면 다른 거에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에 성내지 않더라도 다른 거에 탐이 더 일어났어. 그러면 어때요? 그 탐 때문에 걸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 있는 탐은 이제 다
다 충족이 됐어. 그럼 어때요? 딴 데 탐이 생기겠죠. 그럼 그걸 떠나겠죠. 예. 그러니까 그 많은 마음을 어떻게 길들여요? 여기서 참 힘들죠. 그죠? 예. 어리석은 기질을 가진 자는 어떤 형상이든지 그것을 보고선 남들이 하는 대로 한다. 왜? 주관이 없어요.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 사람 하는 대로 따라가야 하잖아요. 그렇죠? 기준이 없는 분들은 어때요? 남들이 많이 하는 대로 따라가요. 예. 그래서 자기 견해가 없어요. 예. 그래서 무리에 파묻혀 있는 걸 좋아해요. 그래, 혼자 독립해서 서라면 절대 안 서요. 혼자 가서 서 있어라면 어때요? 죽음보다 싫어요. 그죠? 네, 드러나잖아요, 자기가. 네. 근데 그런 것들 굉장히 싫어하는 거지. 못 견뎌하는 마음. 남들이 비난하는 것을 들으면 자기도 비난하고, 칭찬하는 거 들으면 같이 칭찬해. 그죠? 네. 자기 기준이 있는 게 아니야. 남들이 욕하는구나. 그럼, 욕해야 되는 분위기인가 보다. 그래서, 칭찬하네? 그럼 나도 칭찬해. 자기가 좋아서 칭찬하고 싫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주변의 상황을 보고. 그러나 그 자신은 지혜가 없기 때문에 무관심하다. 네. 이 방법은 소리를 듣는 것 등에서도 적용된다. 믿는 기질을 가진 자들은 이들과 동등하기 때문에 이들 따라서 이해해야 한다. 이와 같이 모르는 것 등에 따라 기질들을 알아야 한다. 그렇죠. 한 며칠 살아보고 몇 개월 살아보면 대충 그 사람 성향이 대충 나오죠. 그렇죠. 네. 어떤 사람은 심심치 않게 성질을 드러내. 아무것도 아닌데 막 화를 먼저 내. 그렇죠. 네. 또 어떤 사람은 맨날 좋대. 그렇죠. 네. 맨날 좋아. 왜 그러냐면 태어나는 그 토대의 마음 그 기질이 달라요. 저번 때 이 89가지, 121가지 표에서 19가지 재생연결 그 코스가 있다 그랬죠. 그 코스에 그 성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좋아하고 탐하는 기질로 태어나는 사람과, 그죠? 믿음으로 태어나는 기질을 가진 사람과, 지혜를 갖고 태어나는 사람과, 기쁨을 많이 갖고 태어난 사람과, 평온을 많이 갖고 태어나는 다르겠죠. 그죠? 네. 프로그램이 제일 토대가 되는 프로그램 깔을 때 나는 이번 생에 행복하게 살 거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기쁨을 많이 깔고 태어나겠죠. 그죠? 네. 그런데 나는 이번 생에 기쁜 것보다 고요한 걸 난 하고 살아야지 깔았어. 그럼 어때요? 중심이 고요함이에요. 그죠? 네. 나중에 선택하세요. 그러면 기쁨 할래요? 고요함 선택하래요. 그러면 고요함. 그렇죠? 기쁨을 까는 사람은 어때요? 기쁨이 자꾸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끌려. 그렇죠? 네. 그게 왜 그러냐? 업 때문에. 그죠? 자기가 이번 생에서 깔은 마음의 업의 프로그램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309페이지 95번. 법이 일어나는 것에 따라. 어려운 단어가 나왔어요. 그렇죠? 탐하는 기질을 가진 자에겐 속임수, 사기, 자만, 삿된 육신, 크나큰 육신, 만족하지 않음, 맵시내기, 치장하려는 욕심 등의 법들이 자주 일어난다. 그래서 그게 자주 일어나면 나 탐하는 기질이 구나라고 수행하는 사람은 그거를 대상으로 알아차려야 돼요. 모르는 사람은 어때요? 그런 게 있어. 나 그런 기질이 있구나.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성내는 기질을 가진 자에게는 노여움, 적의, 타인을 얕봄, 비교함, 질투, 인색 등의 법들이 자주 일어난다. 인색 있어요, 인색? 질투 있어요? 나는, 인색 많은가? 질투 많은가? 네. 얕봄, 비교 이런 게 자꾸 일어나나? 그러면, 내 마음의 성질에 그런 게 많구나, 라고 아셔야 돼요. 네. 성내는 노여움, 저기는 자주 일어나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싫으면 이게 기본적으로 제일 큰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비교, 질투, 인색 이런 것들은 잘 안 일어나잖아요. 잘 일어나나? 잘 일어난다 그러면 이거는 어때요? 이것도 성내는 기질이라고 하죠. 인색도 성내는 기질이에요. 그렇죠?
인식이 왜 성내는 기질이지? 네. 네, 주지 않는 거, 성내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인색을 성냄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기질을 가진 자에게는 해태, 혼침, 그죠? 그냥 툭 하면 자, 그죠? 네, 멍해, 그죠? 그 다음에 마음이 붕붕붕붕붕 떠 있어. 그 다음에 근심 많어, 의심, 그죠? 천박하게 거머짐, 버리기를 싫어함. 이것도 어리석은 기질, 불교에서는. 예. 배울 게 많죠, 그죠? 믿는 기질을 가진 자에게는 관대함, 성인을 뵙기를 원함, 정법 듣기를 원함, 아주 기뻐함, 솔직, 담백함, 정직함, 신뢰할 만한 것을 신뢰함 등의 법들이 있다. 이게 많으면 믿는 기질이에요. 관대함 있어요, 관대함. 성인을 뵙기를 원함. 성인 누군지 알아요. 정법 듣기를 원함. 그렇죠? 아주 기뻐함. 이런 기질이 있다. 그러면, 나한테 믿음의 기질이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지적인 기질을 가진 자에게는 상냥한 말씨, 선우의 성품, 음식의 적당함을 함,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 분명한 함, 깨어 있으려고 노력함, 두려움을 일으키는 원인의 두려워함, 두려움을 가진 자의 지혜로운 노력 등의 법들이 자주 일어난다. 지적인 기질이래요. 지적인 기질의 사람이 있으면 수행하기 좋아요. 그렇죠? 자, 사색하는 기질을 가진 자는 말이 많음. 말이 많대요. 대중을 좋아함. 유익한 법을 위한 노력에 지겨워함. 네. 왜 그러면 사색하기 때문에. 일을 끝마치지 못함. 생각이 많아. 생각이 안. 그래서 일을 못 끝내요. 밤에 연기내는. 밤에 연기내는 게 뭐예요? 네, 꿈꾸는 거, 상상하는 거, 낮에 타오름, 그쵸? 낮에 생각하는 거, 그쵸? 이 대상, 저 대상으로 마음에 달려감 등의 법들이 자주 일어난다. 이와 같이 법이 일어나는 것에 따라 기질들을 알아야 한다. 요 내용은요, 수행할 때 여러분들이 관찰하는 거예요. 법을 관찰하는 거. 자선하고 쉴 때도 일어나지만, 어때요? 일상에서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어떤 대상을 탁 보는 순간, 듣는 순간, 경험할 때, 마음에 어떤 형질이 탁 일어나요. 그러면 이것을 기억하고 있어. 내가 지금 저 대상을 보고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걸 자꾸 알아차리시면 수행이 돼요. 근데, 대상 알아차리는데 뭐 하는지 몰라. 네. 내용을 모르면 수행을 못 해요. 그죠? 네. 그래서, 기본적인 토대에 대한 내용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거는 어려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경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해설을 보는 거라고 이해하고, 지금 이 책을 만드신 분은 그런 베이스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단어가 중간에 막 어려운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아무것도 몰라. 경전들 읽은 적이 없어. 근데 내가 공부 좀 해보려고 노력하는데 어때요? 다 모르는 단어들이야,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렵죠, 그렇죠? 혼자 하기에 참 어려운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교를 잘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경을 틈나는 대로 자꾸 읽으셔야 돼. 한 번이라도 읽어야 돼요. 많은 내용들을. 넓게, 처음에는 넓게 읽어야 돼요. 스님, 제가 공부를 막 시작했으니까 난 깊게 할래요. 깊게 할 수 없어요. 어떨 때는 어때요? 일단 한번 전체적으로 훑어야 돼요. 내용들을. 그래서 경을 어떤 경 하나, 한 파트만 막 반복적으로 보지 마시고 어때요? 이과의 전체를 다 볼 수 있도록 마음을 훈련시키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한번 보고 다른 설명이나 다른 스님들 법문을 들으면서 그 내용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구나 이런 부분들도 이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읽으면서 그 단어들이 갖고 있는 문장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잘 설명되어 있는
것들을 보는 공부를 이렇게 넓고 깊게 공부하는 방법을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불교를 잘 이해하려면 스스로 노력하셔야 돼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310페이지 96번. 그러나 이런 기질들을 인지하는 방법은 전적으로 성전이나 주석서에 전해 내려온 것은 아니다. 그죠? 경에 다 이렇게 설명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경험적인 설명들을 여기다가 넣어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랫동안 사람들과 여러 가지 주석서나 이런 곳에서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고 스님들이 이런 방법으로 설명해주고 저렇게도 설명해주고 이런 것들이 전해 내려오겠죠.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단순히 스승들의 견해에 따라 설한 것이다. 네,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절대적으로 믿을 만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안 믿을 수도 없어요. 그렇죠? 네. 일정 부분은 어떤 부분은 맞지만 어떤 부분은 정확하게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탐하는 기질을 가진 자에게 대해서 설하는 행동 거지 등을 비록 속내는 기질을 가진 자일지라도 부지런히 사는 자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혼합된 기질을 가진 자에게 두드러진 특징을 가진 행동 거지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주석서의 기질을 인지하는 방법을 설한 것은 전적으로 믿어야 한다. 앞에는 아니라고 그러고 뒤에서는 믿어야 된다고 혼란스러워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부분은 믿어야 되고 어떤 부분은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이와 같이 설하셨기 때문입니다. 남의 마음을 아는 지혜를 얻은 스승은 기질을 알아 명상지혜를 설한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큰 스승이 되려면 어때요? 타심통이 있어야 돼. 왜 그러냐면 타인의 마음을 정확하게 볼 수 있으면 가장 정확한 수행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는데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마음에서 어떤 변화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니까 정확할 수도 있지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행동 거지나 말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드러난 징표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남의 마음을 아는 지혜나 혹은 그 사람에게 물은 다음에 알아야 한다. 내가 타심통이 없어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람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다양한 방법으로 질문해서 그 사람의 성질을 파악하는 거죠. 이 사람은 탐하는 기질을 가진 자로구나 하거나 이 자는 성낸 기질을 가진 자 가운데 어떤 것을 가진 자로구나 라고 이렇게 파악해야 됩니다. 가르치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네,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성내는 기질에서도 우리 말은 성내는 기질이라고 하지만 또 어때요? 성내는 게 세게 드러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잘 안 드러나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네, 탐하는 기질이 세게 잘 드러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으로 숨어 있어. 그럼 찾아내기 어려워요. 그렇죠? 네. 97번 어떤 기질을 가진 사람에게 어떤 것이 적합한가? 이 질문에 대한 얘기예요. 탐하는 기질을 가진 자에게는 숙소는 그 툇마루가 더러운 곳이나 땅이 깎아지른 곳이나 자연적인 산굴이나 풀로 만든 도굴이나 나무 잎으로 만든 암자 등에서 어떤 것이나 먼지가 깔려있고 벽지가 가득하며 건물이 헐고 너무 높거나 너무 낮고 환경이 열악하며 사자나 호랑이가 나올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더럽고 울퉁불퉁한 길이 나 있고 그곳에 침상과 의자도 빈대가 버글버글하고 형태도 추하고 빛깔도 바랬고 그것을 보는 사람에게 혐오감이 일어나는 이런 곳이 적합하다. 탐하는 기질이기 때문에 애착이 생기지 않는 곳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좋아하지 않아요. 네, 환경이 안 좋은 곳. 환경이 좋으면 어때요? 거기 좋아서 거기서 안 떠나니까. 네, 그래서 안 좋은 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상하 의복은 가장 자리가 찢어지고 옷 전체에 너덜거리는 희로라기도 가득 차 있으니 마치 그물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것 같고
대마처럼 촉감이 거칠거칠하고 더럽고 무겁고 입기 힘든 옷이 적합하다. 좋은 거 주면 어때요? 그거 애착이 생겨서 수행 못하니까. 다루는 색깔이 칙칙한 흙으로 만들었거나 목과 땜질 자국으로 꼴불상한 철로 만든 것이거나, 그죠? 무겁고 모양이 일그러지고 두개골처럼 혐오스러운 것이 적합하다. 탐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탁발 가는 길도 불쾌하고 근처에 마을이 없고 울퉁한 것이 적합하다. 탁발 가는 마을도 그 지역의 사람들이 그를 못 본 척 하면서 행하고, 그 지역의 단 한 가족으로부터도 걸식을 얻지 못하고 떠나려 할 때 사람들이 스님 이리 오십시오 하고 식소에 청하여 죽과 밥을 공양 올린 다음 갈 때에도 마치 소를 축사에 넣어둔 것처럼 무심코 가버리는 그런 곳이 적합하다. 네. 사람 엄청 잘 사귀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네. 처음 봤는데 한 10년 사귀는 사람처럼 친해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때요? 성깔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아무것안에서 막 쉽게 여러 가지가 생겨요. 그러니까 어때요? 가까이 먼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좋다는 거예요. 음식을 시중드는 사람도 하인들이나 안색이 어둡고 추악하고 옷이 더럽고 어지간하고 혐오스러운 고용인들이 무례하게 죽과 밥을 그에게 던지듯이 시중드는 그런 사람이 적합하다. 친절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하고 친해져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죽과 밥과 씹어먹는 딱딱한 음식은 거칠고 색깔이 바래었고 기장과 밀과 부스러기 쌀 등으로 만든 것, 상한 버터 밀크, 쉰죽, 센 채소로 만든 국, 다만 위장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것이 적합하다. 맛있는 거 주면 또 수행 안 와요. 네. 행동거지는 서 있거나 걷는 것이 적합하다. 명상의 대상은 푸른색 등 색깔의 가시나 가운데 깨끗하지 않은 어떤 색깔이 적합하다. 네, 수행해도 좋은 거 봐서는 또 수행 안 하고 그 탐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은 탐하는 기질을 가진 자에게 적합하다. 아이고 참 탐진치가 많이 갖고 있으면 수행하는 것도 어렵네요. 근데 스님 조금 의문인데 약간 이런 데로 보내버리면 성질을 내지 않을까요? 또 화를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거지. 성내는 기질이 센 사람은 그런 데 가면은 수행 안 하죠. 나를 이딴 곳에다 처박아 놨어. 그러면서 수행처 바꿔달라고 하면 도망가겠죠. 그런데 탐하는 기질은 어때요? 그렇게까지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냥 거기서 마음에 안 들지만 그냥 지낸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수행체도요, 똑같은 시설인데도 성깔이 들어온 사람 어때요? 내 마음대로 딱 뜯어고쳐야 돼. 수행처럼 막 뜯어고쳐요. 자기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방에 있는 물건 다 떠버리고, 그런 사람 많아. 그 자기 물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 살아야 되는데, 마음에 안 드니까 하나씩 어떤 이유를 대해서는 다 자기 마음대로 갈 거예요. 오래 지켜보고 있으면, 사람 성격이 참, 첫날부터 싹 뜯어고치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천천히. 네.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렇죠? 네. 자기 살던 스타일이 있는데, 수행처 가면 어때요? 네. 마음에 안 들거든. 여러분, 편안한 침대, 그쵸? 좋은 침구류 이런 데 자다가 어때요? 수행처 가봐요. 이걸 뭐 사람 잘하고 지금 이불인지 아닌지, 그쵸? 그런 데서 살아야 돼. 그럼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럼 어때요? 네, 미얀마의 스님이 수행한 데는 외국인들은 멀리서 오니까 짐을 간절하게 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 현지인들은 어때요? 짐을 다 싸와요. 친구류도 다 싸와요. 왜냐면 수행처에 그런 게 없다는 걸 아니까, 네, 저기서 멀리서 수행자가 온다 그러면 짐이 바리바리 좀 여유가 있는 사람 차에 때 싣고 와.
주는 게 거의 없으니까 그 자기가 쓰던 필수품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싸와요. 갈 때 보면 다 챙겨서 또 가셔. 왜 그러면 내가 오랫동안 삶을 살아온 습이 있기 때문에 그걸 수행센터 간다고 다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소요지족하는 습을 수행자가 되면 그걸 자꾸 줄여가는 연습하셔야 돼요. 음식, 스님 그래서 출가해서 딱 정한 게 있어. 아, 음식은 주는 대로 먹는 거야. 네, 요구하지 않는. 스님도 이거 먹고 싶고 저거 먹고 싶으면 당연하죠. 사람은 습이 있으니까. 스님이 먹던 습이 있으니까. 그런데 딱 출가해서 딱 그 생각을 했어요. 아, 뭐 어떻게 먹어야지 습을 고치지. 그냥 주는 대로 먹어. 네, 주는 대로. 그래서 그걸 실행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때요? 주는 대로 먹으면 몸이 괴로워요. 네, 내 몸에 필요한 걸 못 먹으니까 막 몸이 막 힘들어요. 대부분 못 견뎌요. 그래서 몸이 막 힘들어하니까 몸이 괴롭잖아요. 수행이 다 날아가요. 여러분들 근데 그걸 해야 돼. 안 그러면 계속 먹는 것 때문에 걸려요. 수행센터에서 첫 번째 걸리는 게 뭐냐면 환경에 걸려요. 머무는 온도에 걸리는 사람, 먹는 습에 걸리는 사람, 수행처에 같이 있는 사람들에 걸리는 사람, 다양하게 걸려요. 수행은 두 번째야. 환경에서부터 걸려요. 딱 들어오는 날부터 몸이 비실비실해서 그 다음날 가는 거야. 외국에서 왔는데 비행기 타고 도착했는데 몸살 탁 나. 그렇죠. 기후에 적응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본인은 수행하러 왔는데, 그래서 며칠 막 억지로 참다가 돌아가. 네. 기후에 못 견디고. 기후에 못 견디고. 네. 그 다음에 음식에 못 견디고. 수행자가 되면 음식을 아무거나 먹고 버티는 힘이 있어요. 왜냐면 주는 대로 내 수행센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행배우러 가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 먹는 스타일대로 살려고 그러면 어때요? 못 살아요. 네. 그러면 큰 스님이 돼야 돼요. 근데 수행 배울 때는 어때요? 모든 게 다 부족하고 어려워요. 뭐 해야 되냐? 주는 대로 먹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수행을 배울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대부분 그 수행센터에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음식이에요, 음식. 기후는 막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음식은 수행자들이 엄청 어려워하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든 자기가 필요한 걸 먹으려고 막 엄청 머리를 많이 써요. 한국에서 수행자를 간다. 한 보름, 한 달 간다. 그러면 먹는 것 때문에 막 머리가 지진다. 어떻게 한국에서 먹던 음식 안 먹고 거기서 먹는 걸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어때요? 마음의 기준을 바꿔버려야 돼요. 그거 안 되면 계속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5불씩 하는 게 그냥 되는 거 안 돼요. 수행자 됐다, 출가했다 안 돼요. 그 습이 없는 분들은 5불씩을 못해요. 수행자들도 5불씩 되면 엄청 스트레스 받는 사람 많아요. 왜냐하면 주는 대로 때에 맞춰서 먹는 것을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게 어려워요. 그것 때문에 두고 엄청 스트레스 받아요. 네, 여러분 수행자가 되면 뭘 해야 돼요? 소극적인 행위자가 돼야 돼요. 적극적인 행위자가 되면 계속 어려워요. 그래서 그럼 어때요? 탐진치가 많으면 많을수록 괴로워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거 많고, 그렇죠? 마음에 안 드는 거 많으면 어때요? 수행자로 살 때 엄청 힘들어요.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런 거를 포기할 수 있느냐? 그게 포기가 안 돼서 엄청 힘들게 수행을 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소유지적을 자기가 그 마음을 먼저 기준을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바꾸는 작업이 참 어려워요. 5불씩. 그럼 말로 책으로 읽는 거 오후에는 안 먹는 거야. 그죠? 근데 이 몸이 여러분
몸이 배고픈 걸 지켜보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처음 수행자들한테. 그 다음에 정신적 허기가 같이 겹쳐지면 못 견뎌요. 여러분. 네. 이것들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정신적인 허기인지 육체적인 허기인지.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들여다보고 그걸 오랫동안 몸이 이렇게 상태가 바뀌는데 며칠 만에 안 바뀌어요. 굉장히 오래 걸려요. 몸이 거기에 적응하는데, 그래서 마음까지 적응하는데 꼭 아주 많은 시간이 걸리대요. 스님 해본 결과.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려면, 그러니까는 공덕을 쌓아야 돼요. 수행 공덕을 쌓기 위해서 그 토대들이 되는 공덕들을 잘 쌓으셔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수행제 첫 번째로 건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돼요. 수행자가 되면 이게 없으면 수행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백수가 해야 돼요. 수행 외에는 내가 신경 안 써도 살 수 있어야 돼요. 수행자가 되려면. 경제적인 것, 그 다음에 건강 때문에. 그래야지 수행에 전념할 수 있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의식주로부터 그 다음에 건강, 의료, 그죠? 이 네 가지 필수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준비하셔야 돼요. 근데 이건 수행할 때 갖춰지는 게 아니라 앞에서 갖춰진 것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수행할 때 알면 그게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덕을 많이 쓰셔야 돼요. 수행할 때 그 공덕으로 사는 거예요. 다른 거. 수행으로 사는 것 같은데 실제는 공덕으로 살아요. 98번. 성내는 기질을 가진 자에게 숙소는 너무 높지도 너무 낮지도 않고 그늘과 물이 공급되고 담벼락과 기둥과 계단이 고르게 균형 잡혀 있어야 된다. 그렇죠? 안 좋은 환경에 가 있으면 성내는 사람은 성질을 금방 내버리기 때문에 어때요? 수행 못하기 때문에 좋은 환경이 좀 좋은 곳에 가 있어야 돼요. 띠 모양의 장식과 격자 모양의 장식 무늬로 준비되어 있고 갖가지 그림으로 빛나고 고르고 평탄하고 부드러운 지면에 세워져 있고 브라움한 궁전처럼 꽃줄과 갖가지 색깔의 천으로 만든 청계로 장식되고 수행할 수 있을까? 잘 정리되고 깨끗하고 마음에 드는 덮개 덮인 침상과 의자가 있고 향기롭게 만들기 위해 꽂아둔 꽃의 향기가 스며들어 향기로우며 사람들이 보기만 해도 희열과 기쁨을 자아내는 그런 곳이 적합하다. 예, 성내는 사람은 수행할 만한 곳이 별로 없겠죠. 이런 곳을 잘 갖추고 해주는데 어디예요? 호텔 같은 데. 그렇죠? 근데 호텔 가면 여러분 수행해야 해요. 사라져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성질이 너무 이렇게 돼 있으면 어때요? 수영 못한다. 예. 있지만 약해야 되지 센 분은 못한다는 거예요. 성질이 나 있어. 그때는 수행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이 안 나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죠? 성이 나 있을 때는 수행 못해요. 초보자들. 그래서 성질이 잘 안 나도록 그런 좋은 환경을 갖고 있도록 하고 그런데 그 성내는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때요? 작은 거에도 성질을 내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기가 되게 어렵죠. 그렇죠? 여러분, 초보자가 성내는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수행 배우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시키거리고 있어. 계속 화가 나 있어. 마음이. 그러니까 차분하게 수행을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들어가기 어려워요. 네. 탐하는 사람이 훨씬 더 수행하기 낫죠. 그렇죠? 네. 성을 안 내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성내는 사람. 그 다음에 어리석은 사람. 성내는 사람 그나마 성만 좀 가라앉히면 공부하려고 생각을 해. 그런데 어리석은 어때요? 아마 뭐 해야 될지 몰라. 모른다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 다음에 마음이 계속 불안해. 대부분 수행자들을 수행 못하는 이유가 불안하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게 뭔지 몰라. 마음이 계속 들떠요. 여러분 처음에 수행할 때 어려움이 뭐냐면
마음이 안정이 안 된다는 거. 수행자 수행소에, 자기가 마음 내서 수행소에 갔는데도 어때요? 여기 앉았다가 금방 일어나요. 오래 앉아 있을 것 같죠? 마음 먹고 막 준비해서 왔는데 안 그래요. 금방 일어나요. 그랬다가 또 나갔다가 또 들어와. 하루 종일 들락날락만 해. 네. 네, 그래서 초보자 수행자가 오면 기존의 수행자들이 막 미쳐요. 수행하려고 하는데 바스락 앉아가지고 또 가만 안 있어. 그죠? 또 자세 잡는다고 막 움직이고. 네. 그래서 초보자가 오면 한참 동안 푸석푸석 들락날락. 네. 그래서 사마타 수행센터에서 어떻게 해요? 한꺼번에 들어가 한꺼번에 나가요. 근데 윗바사나 수행센터 어때요? 각자 들어왔다 각자 나가요. 그러니까는 윗바사나 수행자들이 스트레스가 엄청 많아요. 실제로. 왜냐하면 예민하거든요. 수행자가 되면 예민해져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막 수행하려고 하는데 누가 슬쩍 들어와. 초짜가. 우리 분들이 뭐 버스럭버스럭 앉았다 일어났다요. 막 이런 것도요. 그게 대상이 알아차리지만 화는 나. 그렇죠? 수행센터에서 인터뷰해보면 성내는 거 많이 얘기해요. 옆에 수행자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 정확히 물을 하고 싶지 않은데 그게 자극이 오니까 어때요? 거기 반응하잖아요. 그렇죠? 그 반응하는 마음을 보고 있는 게 어려운 거예요. 초보 수행자한테는. 그게 대상입니다가 끊임없이 알려줘도 대상은 무슨 대상이야? 옆에 저 수행자가 언제 내가 수행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초보자들은 수행이 어려워요. 오래된 수행자들도 한번 마음이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날 수행 못해요. 그래서 수행자들이 그래서 나중에는 막 의가 상해하는 거야. 그래서 특별한 관계가 없는데도 의가 상해요. 한 공간에 계속 마찰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수행자들이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수행 공간을 그래서 더운 나라는 왜 수행 공간이 넓으냐면 더우니까 어때요? 엄청 스트레스 받죠, 그죠? 더운 그 자체가 스트레스야. 생각해보세요. 앉아있는데 막 30몇 도씩 가. 그런데 거기 앉아서 수행하고 있어야 돼, 그죠? 네. 그런데 옆에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되잖아요, 그죠? 막 열기 나지, 그죠? 땀 나지, 그죠? 냄새 나지. 네. 추운 지역은 따닥따닥 좀 붙어 있을 수 있죠. 그럼 더운 데는 그렇게 안 그래요. 더운 나라는 수행센터가 널찍널찍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갑자기 많으면 어때요? 막 스트레스 받아요. 수행센터. 수행자들이. 그래서 자기 공간이 확보가 안 되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수행이 쉬울 것 같은데 밥 먹고 맨날 노는 것 같은데 수행자들이 수행 안 하는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야, 저 수행자들 저 백수들 맨날 먹고 노는데, 그죠? 네.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 많아요. 야, 저 먹고 노네. 근데 그런 분이 한 분 왔어. 수행센터에서 공양해 주시던 분이. 네. 근데 자기가 수행해 보니까 수행자들이, 대단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수행하고 있다는 게 엄청 어렵다는 게 본인이 알아가신 거지. 맨날 밥 해주는데 맨날 놀고 있는 줄 알았대. 근데 자기가 해보니까 어려운 거지. 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엄청 받기 때문에.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질이 탐진치, 이걸 막 골고루 아주 많이 싸면 어때요? 네. 그걸 한국에서 뭐라 그래? 업장이 두껍다. 그래서 업이 두꺼워. 네. 그럼 어때요? 수행할 때 장애가 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쌓은 업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충돌하는 업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수행센터를 보고 있으면 선업의 공덕을 많이 쓴 사람들은 장애가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은 분들은 수행센터에서도 장애가 생겨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그걸 많이 지켜보고 있으면, 수행도 중요하지만 공덕 쌓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선업 공덕을 쌓는 게 수행자입니다. 의식주, 건강. 특히 건강, 그죠? 몸이 암만
수행자들, 처음 수행자들 지켜보면 몸은 내팽개치고 수행해요. 막 몸을 무시해, 수행할 때. 그리고 나서 일정 시간 지나고 나면 어때요? 몸이 망가져서 수행 못해요. 네. 정신으로 수행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어때요? 정신이 몸에 의지하고 살잖아요, 그죠? 네. 건강할 땐 몰랐다가 아프면, 이 수행이 안 되는 거구나. 그때 이제 후회하면 느끼죠, 그죠? 그래서 몸을 관리 잘해야 돼. 그래서 수행을 배울 때는 몸과 마음이 에너지 소모가 엄청 커요. 자, 99번. 그의 초소로 가는 길은 모든 위험에서 벗어나고 깨끗하고 바닥에 고르고 잘 정리되어 있는 것이 적합하다. 네. 이렇게 안 해주면 어때요? 성질낸다는 거예요. 숙소의 필수품은 곤충과 빈대와 뱀, 쥐들이 숨어 사는 것을 막기 위해 너무 많지 않은 단 하나의 침상과 의자가 적합하다. 그의 상의 하의는 중국천, 소마라천, 비단, 순년, 순린내 등이 고급스러운 것으로 만든다. 네, 거친 거 주면 하루 종일 성질내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옷이나 겹옷이 좋고 가볍고 사물에 걸맞는 물을 잘 들이고 색깔이 고운 것이 적합하다. 바로는 물거품 모양처럼 잘 만들어졌고 동그랗게 이렇게 보석처럼 잘 문질러졌으며 얼룩이 없고 사물에 걸맞는 깨끗한 색깔을 가진 철로 만든 것이 적합하다. 옛날에는 바루를 만드는 게 어려웠어요. 그죠? 네. 지금도 바루를 만드는 게 쉽지 않아요. 그죠? 네. 그런데 옛날에는 바루가 하는 게 쉽지 않았겠죠. 요새는 더 좋은 게 스텐이 나왔어요. 그죠? 녹도 안 쓸고. 좋아. 위생적이고. 탁발 가는 길은 위험에서 벗어나고 고르고 마음에 들고 마을과 너무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곳이 적합하다. 여러분 그 탁발 나가면 좋을 것 같죠? 1시간씩 걸어가야 돼 마을에. 밥도 먹어. 그죠? 마을과 수행처에서 일정 거리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수행처에 가보면 마을 안에 안 있는 수행센터는 숲속에 있기 때문에 일정 거리가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스님들이 걸어와야 된다고요. 그죠? 그럼 걸어오면 1시간 정도 내외. 탁발거리가 그 정도예요. 왜 그러냐면 가는데 1시간. 그죠? 오는데 1시간은 벌써 2시간. 탁발 가는데 1시간, 오는데 1시간이야. 그럼 2시간이야. 그죠? 네. 그래서 오전에 탁발 갔다가 와서 쉬었다가 점심 공양하면 그날 오전 다 끝이야. 그죠? 수행 뭐 엄청 많이 할 것 같죠,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서 그죠? 예불 드리고 아침 수행하고 아침 공양하고 간단하게 하고 그다음에 좀 쉬었다가 탁발 나갔다가 음식 받아서 돌아오고 그다음에 뒷정 정리하고 공양하고 그러면 오전 다 가요. 그죠? 그럼 공양했으니까 어때요? 피곤하고 그러니까 잠깐 쉬어야죠. 동남아시아 한낮에는 뭐 아무것도 못해, 그죠? 그러니까 1시간 정도는 쉬어요, 다. 예. 뜨거운 맛. 왜냐면 한시 막 이때 막 지글지글. 겨울에도 30도야, 한낮에는. 그러니까 어때요? 뭘 못하죠, 그죠? 그러니까 쉬어. 그러면 1시 넘어서 2시쯤 되면 이제 그때 움직이려고 뭔가 해요. 그러다 좀 있으면 어때요? 쉬어야 돼, 또. 그죠? 예. 그러다가 저녁 얼추 되면 어때요? 뒷정리하고 뭐 예불하고 뭐 청소하고 그러면 저녁 시간이야. 그럼 저녁 시간에 저녁에 하면 되죠. 불이 들어와요. 불이 잘 안 들어와. 그래서 스님 처음에 갔을 때 미얀마에 갔는데 불이 막 아무 때나 나가. 그래서 우리는 24시간 이제 나간다는 생각을 안 하잖아. 거긴 툭 하면 나가. 네. 근데 지금도 전기가 안 좋은데 옛날에 2005년인데 어때요? 2005년도 안 가요, 그죠? 우리 한 50년 전만 해도 어때요? 호롱불 켜고, 그죠? 불 켜고 살았어야 돼요. 뭐, 저녁 때 불 나가면, 해 떨어지면 어때요? 컴컴해지잖아요, 그죠? 자연의 시간에 맞춰 살아요. 그러면 밤 까말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잤다가, 그죠? 이러면
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공부할 수 있는 시간. 네. 그다음에 환경이라는 게 여러분한테 엄청 중요해요. 그리고 보면 지금 한국이 여러 가지 환경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수행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수행의 공덕이 안 쌓거든. 네. 경제적인 여러 가지 환경은 좋지만 수행 공덕은 안 쌓기 때문에 수행을 잘 못하는 거죠. 이게 어려워요. 이런 것들이. 탁발 가는 마을 그곳의 사람들이 이제 스님이 오시겠지라고 물을 뿌리고 깨끗하게 청소를 한 곳에 자리를 마련한 뒤 아중나와 가루를 받아들이고 집안을 오셔서 마련된 자리에 앉도록 청하고 나서 공손하게 직접 자기 손으로 시중을 드는 것이 그곳이 적합하다. 물을 뿌리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있죠. 왜냐하면 먼지 나잖아요. 그렇죠? 흙이니까는 물을 뿌려서 먼지 안 나도록. 그다음에 길에 맨발, 스님들이 탁발할 땐 맨발이니까, 그죠? 몸에 상처 나지 않도록 길을 정리하고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좋은 상황이죠. 비 오면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그죠? 쭉쭉 미끄러지고, 그죠? 여러분, 1년 내내 날씨 좋을 것 같죠? 안 그래요, 그죠? 한낮에는 엄청 덥고, 그죠? 오전에 탁발 나가도 막 머리가 뜨거워요. 스님이 있는 곳에는 몇 시에 나가냐면 아침 공양하고 6시 반에서 7시 되기 전에 나가는데 한년에 막 한쪽으로만 계속 빛이 들어와요. 그렇죠? 한 방향으로 계속 가니까. 그래서 현지 스님들은 늘 부채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햇빛 가리는 것. 뜨거우니까. 탁탁은. 예. 그럼 어때요? 한쪽으로 햇빛이 계속 와. 그죠? 한쪽 방향으로 가니까. 뭐 뜨거운 거예요. 예. 바로 들었죠. 부채 들었죠. 그죠? 또 줄 맞춰서 가야 되죠. 그죠? 네, 보는 거는 멋있지만 탁발 나가는 건 엄청 힘든 거예요. 그죠? 땀 툴줄 흘려야 돼요. 밥도 뜨겁잖아요. 여름에 뜨거운 밥에, 그죠? 뜨거운 거 막 해서 한 거 있잖아요. 처음에는 못 모르고 받았는데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겁지. 바로가 얇으니까 닿으면 그 자리에 떨어지면 금방 뜨거워져. 이렇게 들고 있으면 어때요? 날씨 추울 때 따뜻하게 좋은데 여름에는 막 뜨거운 게 더 뜨거워지잖아요. 그죠? 막 땀이 줄줄줄줄줄줄. 어릴 때부터 현지 스님들은 그걸 알아서 그걸 하면서 살아요. 이거는 1시간 탁발 나갔다 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하루만 하면 1년 300일 편하게 먹고 하면 좋은데, 그렇죠? 1년 365일 나가야 돼요. 네. 평생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많고. 예, 공덕을 잘 전하면 어떻게 살아요? 예, 탁발 안 나가고 갖다 주고, 그걸 얻어먹고 살죠, 그렇죠? 음식을 시중 100번, 음식을 시중 두는 자도 잘 생기고 화사하고 복역을 깨끗이 하고 기름을 바르고 분향과 꽃의 향기를 향내를 풍기며, 그죠? 그 일하는 스님들 사는 절에는 큰 절 같은 데는 거기 일하는 카페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걸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몸을 깨끗하게 단정하고 그러는데 그거 잘 모르는 사람 없어요. 이러다가 와서 일 나가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도 바쁘잖아요. 그죠? 하나만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오래된 그 습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맞춰서 하는데 초보자는 어때요? 모르잖아요. 그죠? 막 정신없어요. 그죠? 막 탁발 나가는데 막 쫓아가야 되고 여기 막 스님들은 막 지나가는데 반찬을 따로 받아서 또 담아야지 막 바빠요. 카페아스를. 그래서 처음에는 막 정신없어요. 가루에다가 밥은 가루에다 주고 반찬은 따로 주고 그럼 터치하면 카피아가 그걸 받아서 반찬통에 담아요. 각각의 반찬통에. 그 일을 다 해야 되는 거야. 카피아들. 없어 스님이 혼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막 반찬을 조그만 반찬통에 다 담아야 돼. 담아도 줘요.
스님이 바로 들고 있으니까 카페들이 스님이 아무것도 못하니까 다 이렇게 스님 반찬통으로 손을 이렇게 내리죠. 반찬통 하나 들면 거기다가 자기가 보시한 반찬을 이렇게 담아드려요. 요거 바로 위에다 딱 놔야죠. 그런 것들. 몇 번 가다 보면 어때요? 그거 안 떨어지게 잘 잡아야죠. 그죠? 바로에 밥 받아야죠. 그죠? 한 시간 갔다 오면 좁지 않은 녹조가 돼요. 모르고 바깥에서 보면 야 멋있다 그러면 해보면 힘들어. 그래서 그게 잘 익숙하지 않은 스님들은 막 안 나가려고 해요. 외국 스님들 처음에 막 몇 분 갔다가 그게 만만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갖가지 색깔로 물들인 깨끗하고 예쁜 천으로 만든 옷을 장엄하고 신중하게 일을 한 그런 사람들이 적합하다. 죽과 밥과 씹어먹는 딱딱한 음식은 색깔과 향과 맛이 있고 영양분이 있고 마음을 끌고 모든 면에 가장 멋지고 원하는 만큼 충분한 것이 적합하다. 행동거지는 누워있거나 혹은 앉아있는 것이 내게 적합하다. 성행을 많이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누워있거나 앉아있거나. 영상의 대상에 푸른 색깔 등 색깔의 가시 나가는데 아주 깨끗한 어떤 색깔이 적합하다. 흠집이 있으면 어때요? 그거 보고 기분 나빠하죠, 그렇죠? 왜 이게 수행하는데 이 흠이 있는 걸 줬어, 그렇죠? 이러면서 이것은 속내는 기질을 가진 자에게 적합한 것이다. 101번 102번까지 하고 끝마쳐요. 어리석은 기질을 가진 자에게 숙소는 사방으로 향해 있고 막히지 않고 그곳에 앉아서 확 트인 사방을 볼 수 있는 것이 적합하다. 어리석은 사람은 넓고 큰 걸 봐야 돼요. 협소하고 좁은 거 보면 안 돼요. 행동거지 가운데는 경행이 적합하다. 명상의 대상은 체의 크기만 하고 찻잔 크기만한 작은 것은 적합하지 않다. 협소한 공간에 그의 마음은 더욱 혼란스럽기 때문이다. 그래서 좁은 공간에 들어가서 막 마음 불안하신 분들 있죠. 어리석은 기질에 힘이 세졌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정신병 있다고 막 설명하는 것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 불교의 마음에 보면 어리석은 힘이 세지면 그 사람한테 엄청 어려워지죠. 장애들 무슨 장애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 대부분 마음이 어두워진 거야. 다른 말로 어리석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안정이 안 돼. 스스로가 그걸 아는 거야. 마음이 막 요동치죠, 그렇죠? 그냥 막 불안해. 그냥.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밝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두워진 게 그렇게 성향이 돼 있기 때문에 밝은 걸 잘 못해요. 공덕도 잘 안 써요. 공덕을 쌓아야 되는데 어리석은 분들이 공덕을 잘 못 써요. 그 알켜지만 할 것 같은데 안 돼요. 그래서 엎지은 대로 사는 거야. 그죠? 괴로움을 더욱 증장시켜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리고 견해가 삐뚤어져 있어요. 제일 어려운 게 그거예요. 견해가 삐뚤어졌기 때문에 그 견해 때문에 그렇게 계속 그런 행동을 하는데 본인은 그게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때요? 고집이 세요. 그렇죠? 협소한 공간 그의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넓고 큰 가시나가 적합하다. 나머지는 성내는 기질을 가진 자에게 절한 것과 같다. 이러한 어리석은 기질을 가진 자에게 적합한 것이다. 102번 믿는 기질을 가진 자에게는 성내는 기질을 가진 자를 위한 설한 모든 방법이 적합하다. 명상의 대상에 대해서 6가지 계속해서 생각함. 수념의 주제가 가운데 하나가 적합하다. 지적인 기질을 가진 자에게 숙소 등에 관한 한 적합하지 않은 것이 없다. 지적인 기질은 모든 곳에 적합하다. 사색하는 기질을 가진 자에게 숙소는 확 트여 사방으로 향해 있고 그곳에 앉아서 정원과 숲과 연목과 아름다운
전망가, 마을과 도시, 시골의 파노라마, 청산이 보이는 그런 곳은 적합하지 않다. 왜냐하면 다 사색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색하는 분은 어때요? 좁은 곳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못 견뎌요. 별로 안 좋아요. 그런 것이 사색으로 달리는 것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타 꾸치 빠빠라의 마인다 동굴처럼 숲으로 가려진 깊은 동굴에 살아야 한다. 자,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가 엎지은 것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죠? 명상의 대상도 넓은 것은 적당하지 않다. 그것은 사색으로 달릴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채와 찻잔만한 크기의 작은 것이 적합하다. 나머지는 탐하는 기질을 가진 자에서 설한 것과 같다. 이러한 사색하는 기질을 가진 자에게 적합하다. 이것이 사색하는 기질을 가진 자에게 적합하다. 이것이 자기의 기질에 맞는 이라고 하는 전에 내려온 기질의 종류, 원인, 인지하는 방법, 적합함과 적합하지 않은 판별하여 상세하게 설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뭐가 끝났어요? 기질이 끝났어, 기질. 그죠? 다음부터는 이제 뭐예요? 이제부터 이제 사마타, 이제 본격적인 수행과 관련된 얘기. 여태까지는 뭐 했어요? 준비작업. 1장에서부터 2장, 3장의 앞에, 지금 옆에 앞에까지가 뭐냐면, 대정회 중에 정을 닦는 수행 주제를 받기 위한 앞에 과정입니다. 얘는 이제 직접적으로 수행 주제와 관련된 거. 다음 주부터는 이제 40가지 명상 주제, 이 40가지 명상 주제를 얘기하는 게 전체 사마타의 내용이에요. 40가지 주제에 대해서 나누고 설명하고 이게 사마타 수행의 전체 주제를 담고 있어요. 4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이거를 이제 세세하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과정이에요. 이해되셨죠? 수행하기 참 쉽지 않네요. 그래서 사마타가 또 끝나면 위파사나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위파사나인데 위파사나 하려면 어때요? 개정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개와 정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돼 있으면 사마타 수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잘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토대가 약해서. 처음에 모를 때는 그냥 막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진짜 깊게 수행을 바르게 하려면 그 앞에 과정이 어떤 절차에 대해서 진행이 되는지 익혀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내용을 알아야지 내가 지금 현재에서 안 되는 것들이 뭔지를 찾아낼 수 있고 그걸 극복하는 방법을 익힐 수가 있어요. 근데 앞에 과정을 안 하고 그냥 현재 하는 걸로 그걸 하려면 어때요? 원인을 찾기가 어려워요. 쌓기를 한번 많이 둬도 내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토대가 잘 갖춰져 있어야 돼요. 토대를 잘 갖추려면 여러분 문해가 있어야 돼요. 문해는 곧 경을 읽는 거예요. 지금은. 옛날에는 경을 듣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스님들이 경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암송하는 분들이 송출을 해주니까. 근데 요새는 책으로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틈만 나면 니카야를 어디를 보든 피고 자꾸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쭉 니카의 내용들을 마음에 담고 그것들을 체계적으로 설명한 것들을 자식 것으로 소화하고 그것을 실천을 통해서 검증하는 거예요. 어디가 되고 어디가 안 되는지. 그 다음에 내가 다음 버전, 고급 버전으로 가기 위해서 내가 뭘 갖춰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